안녕하십니까. 11월도 6일입니다. KBS 일요진단 이번 주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죠. 진단을 해야겠죠. 앞서 KBS 뉴스에서도 관련 뉴스가 많았는데요. 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요. 밤사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비서관 그리고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 비서관이 구속됐어요. 자,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또 어떻게 수습해 가야 할까요? 여야 3당 중진 의원 세 분과 함께 진단해 보시죠.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전남 여수시의 사선이시죠. 예, 주승용입니다. 자, 핵심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죠. 이 시점에서 전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국정은 또 어떻게 추스려 가야 할까요? 뭐 각 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국민의당은요, 주승용 의원님. 예, 저희 당은 아직 당의 당론이라고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론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굳이 당론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그 다음에 여야 영수회담을 거쳐서 총리를 여야 협의로 결정하고 총리와 함께 여야가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한 뒤에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은 결정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젠가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의원이 첫째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두 번째 대통령의 탈당, 그리고 세 번째 3당 대표 회담 통해 총리를 협의해서 합의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네 번째 대통령이 검찰 수사받고 별도 특검 수용을 제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은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네. 자, 저도 어제 광화문 나가서 정말 민심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민심은 지금 하야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민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각 지역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해서 하야의 국민들의 분노를 함께 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야를 했을 경우에 사실 더 깊은 혼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 접근보다는 정치권은 이에 대해서 냉정한 좀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야 시에는 60일 내에 헌법상의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 60일 동안에 대통령을 선거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대선 많은 주자들이 계시는데 그중에는 단체장들도 많이 계십니다. 단체장들은 공직선거법상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사실 후보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선 후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선 후퇴 전에 책임 총리와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용 의원님. 저는 대통령이 지금 두 번의 사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의 사과를 보면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국정을 수습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정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라는 것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 하야를 주장해도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하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떤 것으로 보면. 왜냐? 대통령은 하야하게 되면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럴 때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선 후퇴로 해서 거국 내각과 책임 총리제를 도입해서 거기에서 개헌도 추진하고 거기에서 1년 4개월이라는 너무 깁니다. 책임 총리가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선 날짜도 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탄핵도 거론됩니다만 탄핵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에 의거한 대통령의 직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도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회에서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동안
또 판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헌도 추진하고 또 이 대선 일정도 잡아 나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치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야를 대통령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까 이선 후퇴의 방법과 탄핵도 병행해서 검토되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그 당의 공식 저희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아까, 개인 의견입니까?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이선 퇴진이 지금 당의 당론과 가장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승용 의원님, 그러면 김병준 총리 지명자 인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지 예. 그 부분도 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4년의 가장 국정 운영의 문제점이 뭐냐면 불통이 됩니다. 불통. 야당하고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야당하고 대화를 하고 그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정말 저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가지고 사실 이번 최순실 사건은 이렇게 해서 발생됐던 것이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 이렇게 전국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로드맵에 대한 발언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우리 당에서 한때는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분이지만 절차와 야당하고 협의 없이 절차와 방법이 무시됐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에서는 이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야당과 협의 없이 결정된 분은 아무리 지금 좋은 분을 모시더라도 그것은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고요. 막상 김병준 교수도 지금 지명을 해놓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진 사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광옥 총리에게도 대통령에게 이선 후퇴를 제안할 의도가 없냐니까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 지금 저는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럴 때일수록 야당하고 정말 협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야 될 판에 지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도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명 철회를 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이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탈당도 하시고 어떤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 난 당적 없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일단 여야 영수회의를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명 철회하기 전이라도 저는 어쨌든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모여서 지명을 철회할 것인가부터 난 추미애 대표가 지명 철회하지 않으면 영수회담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급한 것은 대통령이 모든 건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탈당하시고 여야 대표들 불러서 영수회담 해가지고 물론 대통령께서 김병준을 지명할 때는 야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다고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당과 야당과 협의가 없이 일방적인 지명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모여가지고 그럼 총리가 누가 좋을 것이냐 다시 한번 건의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야당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준 총리에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요. 총리 지명하기 전에 며칠 전에 청와대 가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병준 지명자하고 아마 독대를 했다는 말씀을 보도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에게 나에게 경제, 사회 정책, 소위 내치의 정권을 주라라고 부탁하기 이전에 이 나를 지명하기 전에 여야 대표를 먼저 불러서 한번 내가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도록 제안을 했더라면 저는 김병준 교수의 오늘이 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이 다시 독대를 했으면 그런 저는 얘기 이야기를 못했어요. 김 교수가 했었어야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우선 저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32명으로 지금 확대돼 개편됐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 수사를 국민이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검찰이 언론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검찰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도 상설특검
이것은 2년 전에 마지못해 합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하는 상설특검은 2명 중에 추천하는 상설특검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별도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데 사실 이것도 또 여야 합의가 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또 충돌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솔직히 특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서면 수사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또 1년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수사는 불가피하고 대통령의 수사는 최소한 방문 수사하되 방문의 기간이라든지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보장되고 압수수색 같은 것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주승용 의원. 예, 국가 30초입니다.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은 뭐 친박 비박 간에 지금 싸우고 있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야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를 정말 철저히 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이 정치권에서는 이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